얼마 전 은퇴한 황영길 씨는 갑작스레 들려온 직장 후배의 모친상 연락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비록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후배의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상갓집에 다녀와야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황 씨는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부의금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때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부조하려 했으나 아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쉬는 처지에 10만 원씩이나 내려고요? 5만 원만 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사였는데 10만 원 정도는 해야 면이 서지. 설득을 해봤지만 아내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하는 수 없이 아내 앞에서는 5만 원만 내겠다고 말했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도저히 후배를 볼라치 서지 않을 것 같아 급하게 ATM기에서 5만 원을 더 뽑아 10만 원으로 내고야 말았습니다. 상주와 인사도 나누고 돌아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후배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렇게 돌변해버린 후배의 태도에 허탈함을 느꼈으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큰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3달 전 퇴직한 65세 황 씨가 실제 겪은 일입니다. 그는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정 같지 않다는 것은 주변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이렇게 빨리 직접 겪을 줄은 몰랐다며 씁쓸해했습니다. 또 63세 이진호 씨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 아들의 결혼식에 직접 가서 축하도 해주고 축의금도 두둑히 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퇴직 후 이 씨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자 그 동료는 우리 딸도 결혼 날짜를 잡아서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는 게 좀 걸리네. 날 잡고는 다른 결혼식 안 가는 거 자네도 알지? 핑계를 대고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축의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 역시 이번 일로 마음이 크게 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얼굴을 비출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비춘다면 금액은 얼마를 내고 과연 그 돈은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 등등.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에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직장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가 빠른 속도로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기점으로 인간관계의 중심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옮겨지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변화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직 후에도 직장에서 가졌던 인간관계를 모임을 통해 유지하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연의 주인공인 김모 씨도 마찬가지였죠. 김 씨는 지난해 회사를 정년퇴직한 후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먼저 퇴직한 선배들과 등산 모임을 함께 시작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얼굴들을 볼 때면 그 순간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들뜨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등산을 마치고 술을 마시며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결국엔 허무한 마음이 들었으나 모임을 그만두지는 못한 채로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해요. 여전히 김 씨는 모임에 나가고는 있지만 모임에서 빠질 핑계를 계속 찾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지속되지만 결국엔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전부여서
한계가 명확한 성격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모임의 구성원들끼리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안 좋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도 생기기도 하죠. 회사를 다닐 때는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동적으로 변한 내 모습에 패배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위축되기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은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내 인생의 뒤안길로 가버린 지나간 인연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집을 거점으로 하여 복지센터,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30년 이상 남아있는 내 인생을 생각하며 눈 딱 감고 도전해 보신다면 분명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돈을 바라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경조사에 참여했다가 잠깐 인사했던 초등학교 시절 동창에게 얼떨결에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동창에게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연락이 왔는데요. 은퇴 후 적적하던 김 씨도 결국엔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식사를 하던 도중 동창이 김 씨에게 꺼낸 말은 퇴직금을 좀 빌릴 수 있겠냐는 말이었죠. 투자하면 무조건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며 김 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남자의 인생은 60부터 시작이 아니겠냐며 김 씨를 꼬드겼지만 김 씨가 끝까지 넘어오지 않자 소인배라고 비난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결국 그 동창은 김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였죠. 이렇게 동창 사이에 사기를 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다가도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김 씨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결국엔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예로 정 씨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정승표 씨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자신이 짓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쇼핑몰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쇼핑몰이 완공되면 한 개 동을 지분으로 준다는 조건이 파격적이고 이거면 충분히 노후 보장이 된다는 믿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퇴직금과 함께 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우려가 컸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투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에 실패했고 돈줄에 쫓긴 친척은 빚 독촉에 시달린 끝에 정 씨에게 약속했던 지분을 포함한 쇼핑몰 전체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 씨처럼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황이죠. 이런 조급함에 밀려 시작한 일이 잘 될 리 없습니다. 돈이란 불안정한 삶 속에선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다간 정 씨처럼 퇴직금은 물론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은퇴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소비하는 금액도 은퇴와 함께 줄어들겠지만 직장에 다닐 때만큼의 수익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잔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생각하는 여유는 넣어두고 나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을 잠깐 거절하지 못하였다가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투자 권유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런 하이에나들은 모두 냉정하게 인생에서 잘라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 경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첫 번째는 소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116만 원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이 경조사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불필요한 부조금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를 참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다른 데 투자한다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여러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조금 문화는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풍습에서 비롯됐는데요.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보다는 현금 박치기, 눈 도장 찍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은 경조사비가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돌려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부채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결국 나 자신이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면, 이는 경조사에 참석하여 허울뿐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지만, 경조사 소식을 받고 나서 참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의 사이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살아가기보다는 사랑하는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조사 관련하여 겪으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